네, 채널A 기자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가 직접 감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검찰 자체 조사로는 제대로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법무부가 감찰에 나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원종진 기자입니다. 법무부는 내일자로 한동훈 부산고검차장을 법무연수원으로 전보 조치했습니다. 수사를 받고 있어 일선에서 수사지휘를 하는 게 곤란하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한 검사장에 대한 직접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감찰 규정엔 검찰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검찰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사는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경우에 한해 법무부가 직접 감찰하도록 돼 있는데 법무부는 이 가운데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이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경우를 직접 감찰 사유로 들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6일 한 검사장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나섰지만 대검은 간부회의에서 이번 사건에 강요 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지시한 게 윤석열 총장을 믿지 못해서 그런 것이냐는 질문에 추미애 장관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감찰 착수도 법무부에서 하게 된 것은 검찰 자체의 감찰로는 제대로 안 되겠다 하는 판단이 서서 규정에 따라서 법무부 직접 감찰을. 한 검사장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조치지만 어느 곳에서든 공직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며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기만 한다면 본인의 무고함이 곧 확인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강요 미수 범죄를 공모했는지를 놓고 연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MBC가 두 사람이 공모한 걸로 의심되는 유력한 정황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전했는데 이에 이전 기자 측이 전혀 증거가 될 수 없는 내용이라며 한동훈 검사장과 나눴던 대화 녹취록을 오늘 모두 공개했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MBC는 어제 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가 의심되는 유력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근거로 지난 2월 13일 이 전 기자가 후배와 함께 한 검사장을 만나서 나눈 대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전 기자 측은 MBC 보도가 왜곡되고 편향됐다며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A4 7쪽 분량 녹취록에 따르면 이 전 기자가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이철 전 대표를 취재하고 있다고 얘기하자 한 검사장이 그건 해볼만 하다고 답합니다. 이어서 이 전 기자가 교도소에 보낼 편지도 썼다고 말하자 한 검사장은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된다고 말합니다. 검찰이 공모의 증거로 보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 이 전 기자 측은 이철 전 대표를 협박해 유시민 이사장의 범죄 정보를 얻겠다는 내용을 상의한 게 아니라 유 이사장 관련 의혹이 이미 언론에 보도돼 한 검사장이 해볼만 하다고 말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큰 의미 없이 던진 말이란 겁니다. 특히 이 전 기자가 유 이사장을 계속 언급하는데도 한 검사장은 관심 없다며 신라젠 사건을 금융범죄로 규명해야 한다고 말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이철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나 편지를 보낸 시점, 수사 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상의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MBC 보도가 구속영장에 담긴 범죄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검찰에서 유출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수사팀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강요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취재 윤리를 어긴 건 명백하다면서도 범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내용과 오늘 법원 판단까지 손형한 기자가 먼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2월 이동재 당시 채널A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VIK 대표에게 여러 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의 처벌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 정보를 요구했다는 의혹이 터져나왔습니다. 검찰은 이 기자를 강요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이 기자는 재판을 받던 지난 2월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재판 11개월 만에 나온 1심 법원의 판단은 이 기자와 동료 기자 모두 무죄. 재판부는 이 대표 회사에 대한 검찰 수사 등을 이 기자가 언급하긴 했으나 이것만으로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피해자에게 인식하게 했다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언론의 자유는 최후의 보루라서 형벌로 다스리기 어렵다고 설명하면서도 다만 이 전 기자가 명백히 취재윤리를 위반했고 이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법리도로 판단해 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못했던 얘기들은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 기자는 추가 입장문을 통해 검언 유착 의혹은 실체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 사건이 만들어지는 배경에 정치적 외압이 있었는지 등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항소 제기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이 사건이 불거진 뒤에 이동재 전 기자의 배후에 검찰이 있다. 더 구체적으로는 한동훈 검사장이 있다는 의혹이 일부 정치권과 언론을 통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에 나서기도 했었는데 재판부는 두 사람이 연결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속해서 배준우 기자입니다. 일부 정치권과 언론은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여러 차례 연락한 점 등을 들어 두 사람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한 검사장을 공범으로 기소하지 못한 채 계속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판결 곳곳엔 두 사람의 유착 의혹을 무색하게 만드는 내용이 언급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될 거다. 이 전 대표의 가족 수사 가능성도 있다고 말한 건 불안감을 줄 수 있지만 이 전 기자가 검찰과 구체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언행만으로는 유착 가능성을 의심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검찰과 일부 정치권은 실체가 없는 검언 유착을 내세워서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도 조국 비리 등 권력 수사에 대한 보복이라며 정의와 상식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걸 보여준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미 수사팀은 여러 차례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지휘 라인에 있던 이성윤 고검장의 계속된 보완 지시로 수사는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전 기자의 강요 미수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만큼 검찰이 한 검사장의 공범 수사를 계속할 명분은 사라진 셈입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권력이 물라면 물고 덮으라면 덮는 사냥개 같은 검찰을 만드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사기치고 거짓말했습니다. 저는 지식인이 어용 노릇하기 위해서 권력의 청부업자 역할을 하는 것이 논란의 여지 없이 세상에 유해하다고 생각합니다. (2년) 반 전에 조국 수사가 시작됐을 때 유시민 씨가 갑자기 제가 자기 계좌 추적을 했다는 황당한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거짓말이 1년 넘게 계속됐고 권력과 그 추종자들에 의해서 확대 재생산됐습니다. 조국 수사 등 자기 편 권력 비리 수사를 막고 저에게 보복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후 저는 4번 좌천당하고 2번 압수수색을 당하고 사적인 동선을 CCTV로 사찰당하고 그리고 후배 검사로부터 독직 폭행을 당했습니다. 저와 제 가족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통신 사찰을 당했습니다. 물론 저는 유시민 씨나 노무현 재단에 대해서 계좌 추적을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선 분명히 해둘 것은 유시민 씨든 그 누구든 간에 죄가 있으면 법에 따라 수사하는 것이 민주주의고 법치주의라는 점입니다. 유시민 씨나 지금 이 권력자들은 마치 자기들은 무슨 짓을 해도 절대 수사하면 안 되는 초헌법적인 특권 계급인 양 행동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권력이 물라면 물고 덮으라면 덮는 사냥개 같은 검찰을 만드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사기치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을 속였습니다. 그 결과 지금 권력비리 수사는 완전히 봉쇄됐고 서민들의 고소고발장은 알아서 증거 찾아오라는 무책임한 말과 함께 경찰서에서 반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민간인과 언론인을 무차별적으로 사찰하고 있습니다. 있지도 않은 자기 계좌 추적에는 1년 반 동안 그렇게 공개적으로 분노하던 유시민 씨가 정작 전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유시민 씨는 자기 스스로를 어용지식인이라고 했습니다. 지식인의 사명이 약자의 편에서 권위와 권력을 비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시민 씨가 말하는 어용지식인이라는 말은 마치 삼겹살 좋아하는 채식주의자라든지 친일파 독립투사라는 말처럼 그 자체로 대단히 기만적입니다. 저는 지식인이 어용 노릇하기 위해서 권력의 청부업자 역할을 하는 것이 논란의 여지 없이 세상에 유해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유시민 씨처럼 권력의 뒷배 있고 추종 세력까지 있는 힘센 사람과 맞서는 것이 힘들고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만, 제가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유시민 씨나 그런 유사품들이 앞으로도 지금까지 그랬던 것 이상으로 권력과 거짓 선동으로 약한 사람들을 더 잔인하게 괴롭힐 겁니다. 저는 이렇게라도 싸울 수 있지만 힘없는 사람들은, 힘없는 국민들은 악소리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나서서 대신 싸우려 하는 겁니다. 사실 유시민 씨의 범죄와 유해함을 밝히는데 저의 오늘 증언까지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지금까지 이 사안에 대해서 해온 말과 글, 사과문들을 모아서 한번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시간 좀 지났다고 해서 다 잊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한 말 뒤집고 또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것에 속지 않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거는 제 생각에는 약간의 기억력과 상식이면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법정에서 제가 할 말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저를 구체적으로 지정했고, 그리고 정확하게 시기도 2019년 11월 말부터 12월 초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걸 저를 지정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검사가 아니라 그냥 일반인으로서 시민으로서 말씀드리면 없는 죄를 만들어서 덮어 씌우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거 정확하게 이 정권이 저한테 한 일 아닌가요? 그리고 없는 죄를 만들어서 덮어 씌우는 것만큼 있는 죄를 덮어 주는 것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2차례 정도 상세한 입장문을 냈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냥 공무원으로서 할 일을 한 것뿐이고요. 특별한 그 이상의 소회는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제가 아는 사실과 의견을 사실대로 충실히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제가 진술하는 날 아닌데요. 왜냐면 오늘은 증인신문 일이라 제가 할 일은 없습니다. 그건 좀 모르겠습니다. 네. 그거 왜 저한테 묻습니까? 네, 들어갈게요. 채널A 기자 강요 미수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공모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2년 만에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의혹을 언론에 처음 알렸던 제보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에게 여권 인사 관련 폭로를 강요했다는 의혹은 2년 전 MBC 보도로 촉발됐습니다. 이 기자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공모 혐의를 받는 한 검사장에 대한 처분은 계속 미뤄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의혹 제기 2년여 만에 한 검사장을 최종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한 검사장이 채널A 이 기자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증거도 없어 둘 사이 공범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최종 처분이 미뤄진 이유였던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은 현재 기술력으로 잔금 해제가 어려워 실효성이 없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검언 유착 의혹을 처음 언론에 알린 제보자 X는 검찰 고위 간부 가족이 이철 전 대표에게 100억 원을 요구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팀은 그제 수사 경과와 한 검사장 무혐의 처리 계획 등을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고
이 지검장은 이틀 만인 오늘 오전 일부 차장검사와 부장검사들을 모아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한 끝에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 검사장은 검언 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 선동과 공권력 남용이 최종적으로 실패했다며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 지극히 늦게 나온 것이란 입장을 내놨습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법무부 장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입장하십니다. 오늘 내각 집행권을 가진 한덕수 공수부장께서 입장하셨습니다. 대통령실 인선을 발표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입니다. 다음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한동훈 후보자는 20여 년간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수사와 재판, 검찰제도, 법무 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왔습니다. 앞으로 법무 행정의 현대화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사법 시스템을 정립하는 데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이제 한 후보자를 지명하신 구체적인 이유 궁금하고 향후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떤 역할 기대하시는지 좀. 한동훈 후보자는 수사와 이런 재판 같은 법 집행 분야뿐만이 아니라 법무 행정 또 검찰에서의 그 여러 가지 기획 업무 등을 통해서 이 법무 행정을 담당할 최적임자라고 저는 판단했고 절대 파격 인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또 다양한 그 국제 업무 경험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문한 것은 이 법무 행정이 경제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 법무 행정의 현대화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이런 사법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데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동훈입니다. 두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첫 번째 말씀은 당선인이 이미 약속한 것이고 저도 지난 박범계 장관, 추미애 장관 시절에 있어서 수사지휘권이 남용된 사례가 얼마나 국민에게 해악이 큰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수사지휘권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연소 나이나 기수를 말씀하신다면 대한민국은 이미 여야 공히 20, 30대 대표를 배출한 진취적인 나라입니다. 제가 지금 거의 50이 됐고 그리고 공직 생활에서 이 분야에서만 20년 넘게 근무를 했습니다. 이런 정도 경력을 가진 사람이 나이나 경력 때문에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만한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기수문화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철저히 아주 지엽적인 겁니다. 제가 그동안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용기와 헌신으로 최선을 다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창 얘기가 되는 검찰 수사권 박탈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지금 현재 개인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 언론인, 학계, 시민단체들이 전례 없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론의 장에서 이런 식의 만장일치 반대가 있었는지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민변과 참여연대도 반대하고 있죠. 재심 전문 변호사, 아동학대 사건에 진심을 다해온 변호사들이 자기 이름을 내걸고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감안했을 때 이런 법안의 처리의 시도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차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설특검의 문제는 어차피 제도화된 그 문제를 어떻게 어떤 권한을 행사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제가 아직
사안을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건 좀 경솔한 문제 같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상설특검 제도도 이미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되어 있는 임무 중에 하나죠. 소감 먼저 말씀해 주시죠. 코로나와 부동산 등으로 국민들께서 많은 고통받으시는 이런 시기에 법무장관으로 지명돼서 대단히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제 행정을 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식과 공정을 바탕으로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무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는 겸허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청문회를 잘 준비하겠습니다. 네, 검수완박 저지하겠다고 밝히셨는데 구체적인 방안 생각해 두신 게 있을까요? 그 검수완박 입법이 시행되면 힘센 범죄자들은 사실상 제도적으로 죄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그 법을 발의하신 황운하 의원님 말씀처럼 현실에 엄연히 존재하는 범죄 자체가 증발하는 거죠. 그리고 서민 민생 범죄는 캐비넷에서 잠자고 서민들은 권리 구제 자체를 포기하게 될 겁니다. 결국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오직 힘없는 국민들 뿐입니다. 민주공화국에서 검찰의 할 일은 그런 힘없는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이제는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 도주구까지 벌여야 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법이 통과돼서 국민들이 입게 될 직접적인 피해가 너무 즉각적이고 심대합니다. 그 내용을 국민들께 잘 설명하는 것, 그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가장 유효하고 진정성 있는 방안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라인에 치우친 인사가 있을 거고 그게 결국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 해칠 거라는 우려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하실 방침이신지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제가 아직 장관에 취임하기 전이니까 인사 방향에서 말씀드리면 적절하지 않지만 일반론으로 말씀드리면 인사라는 것이 뭐 언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만큼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력과 그리고 그동안의 공정에 대해서 보여준 의지를 기준으로 형평성 있는 인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이 보시더라도 수긍할 만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저는 노력할 겁니다. 그 아내분과의 이해충돌 문제도 제기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이신지? 저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기간까지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성실하고 솔직하게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뭐 제가 처음 단계라서 내용을 잘 못 봤습니다. 근데 저희 준비단으로 질문해 주시거나 하면 제가 성실하고 늦지 않게 잘 답변 드리겠습니다. 언젠가 상설특검 여부를 결정하시게 될 순간이 오실 텐데 그때 가장 중요한 본인만의 원칙 기준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상설특검 제도도 이미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되어 있는 임무 중에 하나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특정 사건이라든가 방향을 전제로 해서 제가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괜한 오해만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다만 업무 처리는 공정하고 누구에게나 똑같을 거라는 점은 약속드립니다. 그 당선인이 지명 과정에서 특별히 당부하신 게 있을까요? 우리나라 법제가 법제를 비롯해 다른 여러 분야가 세계를 이끄는 분야가 많이 있는데요. 거기에 걸맞는 선진 법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그런 법제를 꼭 구현해 달라는 당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 검찰총장께서 조금 전에 이 검수완박 법안 통과하려면 본인부터 탄핵을 시켜라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즉각적으로, 장기적으로가 아니라 즉각적으로 대단한 혼란이 있을 것이고 대단한 국민들의 피해가 있을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법 시스템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하고 그만큼 절박한 의견을 말하는 것은 직업윤리자 양심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사청문회에 임하시는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라든가 궁금한 점이 있으실 텐데요. 솔직하고 성실하고 겸허하게 말씀을 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준비해야 될 부분이 많으니까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문회 전국에서 다른 후보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혹들이 좀 쏟아지고 있는데 과거처럼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지금 청문회와 인사의 직접 당사자이기 때문에 다른 후보자들이라든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죠. 지금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뒤처진다거나 혹은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나라도 모든 면에서 선진적일 수는 없겠죠. 여러 가지. 그리고 제가 검사 출신이니까 주로 형사법 위주로 생각을 하시는데 이 법무부는 교정이라든가 조약이라든가 인권 그리고 이민 등 해가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각 분야마다 우리가 선도하고 있는 분야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야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걸 면밀히 잘 분석해서 모든 분야를 해서 좀 발전이 있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전임 장관들과의 본인과의 가장 큰 차별화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제가 당사자로서 그런 말씀을 다 장점이 있으시고 단점이 있으시고 하는 분들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비교하고 하는 건 좀 주제 넘는 예 같습니다. 이 정도 하시면 어떨까요? 없으실 것 같은데? 그 법안엔 누가 보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재산 그리고 국가의 발전과 국가의 미래에 정말 중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국회에서 법무부와 검찰, 법원, 경찰이 참여하는 형사사법 제도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조계 그리고 법학계, 시민단체 등이 공청회나 토론회 또 논문 발표 등을 통해서 충분히 의견을 내야 하고 또 의견들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국회의장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를 드리려고 합니다. 국회에 왔으니까 국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잘못했다면 그 책임은 검찰의 총장인 검찰을 이끌고 있는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법 절차에 앞서서 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절차를 먼저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저에 대한 탄핵 절차 이후에 입법 절차를 진행하신다면 그것이 오히려 온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입법 절차는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숙고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박한 심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총장님 면담 응하셨나요? 어제도 의장님을 뵈러 왔고요. 어제는 일정이 있어서 안 계신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제 제가 방문하겠다는 오늘 방문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오늘 방문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법안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른바 여러분들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시는 검수완박 법안, 우리는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헌법에 위반되는 법안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한동훈 후보자의 딸을 둘러싼 의혹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딸의 논문 대필 의혹에 대해서 공세를 이어갔는데 한 후보자도 물러서지 않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강청환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후보자 딸이 작성했다는 올해 2월 논문의 대필 정황 의혹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박사 수준 이상의 정도는 되어야지 이러한 논문을 작성할 수 있다라는 것이 상식적인데 케냐에 사는 아예 대필 작가가 내가 했다라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돈만 내면 실어주는 이른바 약탈적 학술지에 논문이 게재됐다며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방해죄나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후보자는 딸의 교육 과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면서도 입시와 상관없는 글이었고 온라인 가정교사에게 도움을 받았을 뿐 케냐 대필 작가와는 접촉한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입시에 쓸 계획도 없는 그 습작 수준의 글을 올린 것을 가지고 그 수사까지 말씀하시는 건 좀 과한 말씀 같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과잉 수사 여부를 놓고도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조국 장관, 온 국민이 다 알다시피 70회가 넘는 압수수색 했어요? 과잉 수사한 거죠? 그럼 저희가 조국 수사를 하지 말았어야 했는지 그게 그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불법이나 편법은 없었다는 답을 끌어내는데 주력했습니다. 스펙 쌓기를 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습니까? 아직 입시를 저는 실제로 한 불법을 적이 보지 없거든요. 못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이 피해를 본 게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잖아요. 한 후보자는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강원도 원주 건물의 불법 증축 의혹에 대해선 어머니가 관리를 하고 있어 몰랐다가 청문회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SBS 강청환입니다. 네, 다른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어제 시작된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17시간 반 동안 고성과 언쟁이 오갔는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던 민주당 의원들의 황당한 실수도 이어졌습니다. 강민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민주당과의 팽팽한 신경전은 늦은 밤까지 계속됐습니다.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을 놓고 한바탕 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에게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 떳떳하다면 휴대전화 암호를 풀라고 압박했는데 특검에 맡겨서 그 휴대폰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명을 벗으세요. 한 후보자는 헌법상 권리라며 해경군 김씨 사건 당시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의 사례를 거론하며 맞섰습니다. 이재명 지사라든가 그 가족의 휴대폰 공개하지 않은 것도 비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를 엄호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독직 폭행 문제, 이 채널A 사건은 제 개인적으로는 검찰에서 가장 치욕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된다. 증인신문과 반복된 보충 질의 속에 청문회는 17시간 반 만인 오늘 새벽 3시 반까지 계속됐지만 인사청문 보고서는 여야 이견으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지만 청문회 내내 이딴 실수로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한 후보자 딸 명의로 보육원에 노트북을 기증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최강욱 의원. 지급받았다는 보육원의 경우에 지금 보십시오. 기증자가 한아무개라고 나옵니다. 한땡땡으로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국 3M 같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논문 교신 저자인 이모 교수를 엄마의 자매로 일컫는 이모로 잘못 이해하곤 한 후보자 딸이 이모와 함께 논문을 쓴 거 아니냐고 따져 묻다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이 논문을 일저자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공저자가 아니라 일저자로. 제 딸이요? 이모하고 이모 누구의 이모 말씀이신가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청문회로 한 후보자만 돋보이게 됐고 손혜원 전 의원은 바보 같은 민주당이라고 촌평했습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연설 하루 만에 한동훈 법무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특히 한 장관 임명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 무시, 협치 포기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제 시선은 오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에 쏠리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형래 기자입니다. 추경안 예산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본안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여부를 두고 여야의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상임위 와중에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다는 이 상황이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를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가? 이거는 시험 방침을 안 다음에 재시험 요구하신 거랑 똑같습니다. 오후 들어 대통령실이 한 후보자와 함께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공식 임명을 발표하자 공방은 더 거칠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독선을 택했다고 비판했고, 윤 대통령이 국민을 우습게 알고 국민의 목소리는 듣지 않겠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발목 잡기를 중단하라고 맞섰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로 국정 운영에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두 장관 임명으로 윤석열 정부 초대 장관 18명 가운데 16자리가 채워졌는데 6명은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강행됐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오늘 한동훈 장관 임명을 계기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벼르고 있습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의 임명 강행으로 국정 발목 잡기와 지방선거 악영향이란 민주당의 부담이 줄어든 만큼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부결 분위기가 커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한 후보자 인준 여부를 표결에 붙이자고 제안했는데 국민의힘도 이에 동의한 만큼 새 정부 초대 총리 후보자의 운명은 이날 투표를 통해 결정될 전망입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취임식에서 진짜 검찰 개혁은 사회적 강자도 수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폐지됐던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부활시켰습니다. 계속해서 박찬근 기자입니다. 취임 축하 화분이 밀려든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 한동훈 법무장관은 검찰 개혁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 진짜 형사사법 시스템의 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중대범죄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고 검경이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우선 과제로는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대응을 꼽았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해체한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오늘 즉시 부활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서민 다중에게 피해를 주는 범법자들은 지은 죄에 맞는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다시 룰이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을 시장 참여자들에게 줄 것입니다. 9월 시행하는 검찰 수사권 축소 대응에도 한 장관이 직접 나설 걸로 전망됩니다. 법무부 산하 TF를 꾸리고 장관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걸로 보입니다. 장관과 차관 모두 검찰 출신이 임명된 건 박근혜 정부 이후 5년 만으로 전 정부가 유지한 탈검찰화 기조는 중단될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후임 검찰총장 인선과 검찰 간부 인사도 서두를 걸로 보이는데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주요 보직들을 꿰찰 거란 검찰 내부의 우려를 어떻게 진정시킬지도 관건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법무부가 공직 후보자의 인사검증 기능을 가져오기로 한 만큼 관련 조직을 신설하는 것도 새 법무부의 과제로 꼽힙니다. SBS 박찬근입니다.